이번 저번 시간에 이제 장고였죠. 장고를 통해서 이제 홈페이지 띄우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크를 활용해가지고 웹 서비스를 띄우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웹 서비스가 저희가 이제 엔진엑스하고 뭐 장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플라스크를 깔았었고, 그리고 구니콘이라는 걸 깔았었고, 그 엔진 X라는 걸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크라는 컨테이너하고 그 엔진 X라는 컨테이너하고 이어줬고, 거기에 이제 DB 같은 거, 그때 포스테지 DB였죠. 이렇게 이어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이제 웹 프레임워크거든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라서 현업에서 이제 와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대체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뭐 PH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프레임워크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 언어 대신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이런 서비스로 이런 걸 하고요. 얘의 역할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API를 제공해서 이제 고객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면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뭐가 변동되게 하고 눌렀을 때 어디로 넘어가게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규칙들을 제공을 해주는 설정을 하고 제공을 해주는 게 이제 이런 역할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웹 서비스에 들어가면 그 SSL이라든지 아니면 그 로드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SSL은 이제 보안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고객 트래픽에 걸렸을 때 이 로드가 항상 가잖아요. 그 로드가 갔을 때 이거를 밸런싱을 잡아주는 역할을 어, 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노드가 한쪽으로만 쏠려가지고 그 페이지가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준 걸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애를 로드 밸런서라고 하고, 그래서 웹페이지를 구성할 땐 얘네들을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고, 이걸 잘 연결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걸 해주는 엔진이 엔진 X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파치 엔진 같은 걸 많이 썼었는데, 이제 엔진 X의 그런 엔진들도 쓰는 거죠. 제- 엔진 X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요. 그래서 엔진 X가 있고, 그 고객에게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가라라고 제공을 해주는 이런 플라스크라는 와스가 있고, 엔진 X 같은 웹 서버가 있을 때, 이 웹 서버와 와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구니콘이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구니콘은 이런 웹서버와 와스 사이를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그 DB하고도 DB에서 이제 엔진 X라고 연결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이제 구니콘이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 개를 다 띄워야 되고, 이 세 개는 네트워크로 띄워져서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플라스크가 먼저 띄워져야지,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띄워져야 규칙이 전달이 되고, 얘한테 트래픽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의 컨테이너를 먼저 띄우고, 그 다음에 그 엔진 X를 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환경은 일단 이렇게 먼저 설치를 했고요. 이 플라스크 가상환경을 설치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제가 여기 나오는 명령어들은 요 파워쉘 기준으로 다 변경을 했으니까 파워쉘 키셔서 따라오시면 되고, 요 아나콘다 파워쉘을 띄우게 되면, 저 아나콘다 파워쉘은 요 앞에 가상환경 같이 나오니까 요걸로 해서 저는 실행하겠습니다. 도커 인바이러먼트를 이렇게 설치를 먼저 했고요. 제가 안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금 저도 실시간으로 하는 거라서 바로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환경으로 지금 들어왔고요. 일단
네트워크 환경을 포트 포워딩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81번이랑 8001번이랑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라라고 해야 됩니다. 일단 네트워크 구성은 로컬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고요. 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그 월드와이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로컬 네트워크는 랜이라고 그러죠.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 그런데 그 월드와이드 네트워크는 WAN이라고 한다. WAN이라고 해서 WA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외부망, 내부망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외부망으로 우리 집의 주소는 하나가 딱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외부망으로 설정된 주소를 타고 모뎀에서 딱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공유기, 이 라우터가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분배를 해주는 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192.168.0. 그리고 1. 요게 보통은 우리 집 내부망에 라우터로 진입하는 주소입니다. 이거 아마 다 해보셨을 거라서 가볍게만 하고 전 넘어갈게요. 요 포트 포워드 설정이 있어요. 포트 포워드 설정은 뭐냐? 우리 집 주소로 어쨌든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 라우터에서 어떻게 배분을 해줄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포트 포워딩이 많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192.168.0.2로 해서 물려 있습니다. 아까 내부망, 이 라우터가 0.1로 해서 물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제 도커는 그 여기 DHCP라고 하는데 동적인 다이나믹 그러니까 하이퍼 컨트롤 프로세스일까요? 어쨌든 예, 엉망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랜덤하게 쭉 뿌리게 돼요. 왜냐면 저희가 여기에 우리 집 그 네트워크를 잘 모르는 누군가가 제 핸드폰이 제 라우터에 그러니까 제 공유기에 딱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공유기는 이 주소를 배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랜덤하게 아무거나 뿌리는 거예요. 랜덤하게 아무거나 뿌려서 이제 여기에 제 라우터에 접속을 했을 때 무조건 이게 접속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요 주소가 이렇게 2번부터 254번까지 있는데 이게 더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이게 세 글자까지니까 999까지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걸 넘치고 난 다음에 1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더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뭔가가 이렇게 겹치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랜덤하게 만들었을 때 겹치는 게 있으면 얘가 핸드폰에서 온 건지 TV에서 온 건지 그 두 개가 신호가 같이 가게 되면은 얘가 오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쪽에는 이제 랜덤하게 발견해서 잡아주는 것들이고요. 얘네들을 등록된 주소 관리로 라우터로 주소를 명확하게 딱 잡아줘야 돼요. 저는 요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위쪽으로 주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 서버에서 오는 거, 얘가 이제 제 핸드폰에서 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홈 네트워크를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홈 네트워크를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VPN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유기에 접속을 해서 우리 집에 있는 이 홈 네트워크에 이 장비를 붙이겠다라는 게 VPN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도 회사의 내부망으로 해서 홈 네트워크랑 똑같이 이렇게 뭔가 설정이 돼 있어요. 물론 이 주소는 회사는 다르게 쓰겠죠. 그런데 그 회사 망으로 접속을 하는 이 서버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라우터를 접속을 하는 권한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권한을 통과하게 되면 이 회사의 망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새로 만들어줘요. 그때
규칙 이름을 적당한 규칙을 정하죠. 놓고 이렇게 만약에 정한다고 할 때는 TCP를 보통 쓰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뭐 다른 정의들이 있는데 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포트가 그러니까 주소를 외부 주소가 우리 아까 제 외부 주소가 있었잖아요. 그 외부 주소에다가 저는 이거는 이제 그 DNS라고 하는데 도메인 네이밍 서비스를 제 공유기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외부 주소를 바로 입력하게 되면 리스크가 있지만 외부 주소를 얘가 감춰주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2024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서비스를 포트 포워딩 해줘라 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때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돼서 내부 주소를 이렇게 고정을 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포트 포워딩을 정해주는 거죠. 아까 2024 라고 했을 때 그 홈페이지 주소 아까 81번으로 저는 도커를 오픈을 해놨죠. 그래서 2024로 왔을 때 지금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81번 서버 그러니까 즉 그 플라스크의 서버로 연결을 해줘 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81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제 컴퓨터가 지금 운영 체계가 윈도우잖아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열어줘야 돼요. 이 고급 보안이 포함된 윈도우즈 방화벽 여기에서 인바운드 규칙을, 해규칙을 하나 만드셔서 포트를 하나 열어주고 여기에 81번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한 다음에 저장해주면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주소로 해서 외부에서도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거는 not secured 됐죠. 보안 인증서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SSL 인증이 거치지 않고 됐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리스크가 있고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 차단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SSL 보안 인증을 따로 해줘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제가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고 접속하시는 분들이 시큐어드 된 사이트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이 사이트가 시큐어드 됐다라는 인증을 뭔가 다른 인증 업체에다가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시큐어드 인증서를 받아오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HTTP인데 그러면 시큐어드까지 보장이 됐다. 그러면 HTTPS가 이렇게 된 사이트로 이렇게 되고 저는 그 대신 거기에서 받은 인증서를 제 그 서버에 항상 보관을 해놔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포트 포워딩 설정하는 것까지 되셨으면 여기에서 첫 번째 예제부터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B 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기터브를 구글 드라이브 오프라인으로 연동을 해놔서 구글 드라이브에 항상 그 들어오는 거를 여기서도 연동을 해가지고 작성이 돼서 바로 작성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한글이 들어간 경우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해줘야 되고요. CD에서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 첫 번째 예제는 홍채기님께서 만들어 두셔서 이걸로 들어가고요. 제 이름으로 해서 폴더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럼 이 폴더 만든 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윈도우 파워쉘 같은 경우는 그 노트패드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노트패드로 하면 새 페이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뜹니다. 제가 새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새 디렉토리에서 이렇게 파이썬 파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이썬의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 파일을 어떻게 만들었냐? 플라스크를 이 임포트해서 얘로 앱 객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앱의 객체에 데코레이션 걸어서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로는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해줘라. 그렇게 했을 때 메인을 네임으로 받아서 런 이거를 플라스크는 이제 이걸 띄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스 서버라고 했잖아요. 0000이 이제 로컬 서버고요. 127 0.0.1이랑 똑같은 거고요. 로컬 호스트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8081번으로 해서 플라스크를 띄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히게 되면은 이제 접속이 될 겁니다. 한번 아, 제가 이거를 도커를 아직 만들지 않았군요. 이건 만들었고 도커를 아직 도커 파일을 만들지 않았죠. 그럼 도커 파일 만들 시간은 없기 때문에 도커 파일은 파이썬이죠. 지금 뭐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파이썬 한 다음에 메인.py 이렇게 하면 플라스크를 설치를 하는 pip 덜 그래서 아까 여기가 플라스크 설치하라고 이렇게 된 거. 자, 이거 다시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지한 다음에 요 저기 메인 이 뭐 여기였죠? 메인 파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플라스크를 제 가상환경에서 띄웠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띄울 수가 있게 됐고요. 여기에서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게 헬로 월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분명히 index.html로 이렇게 돼가지고 작성을 할 텐데 그거를 나중에 수정을 해주게 되면 요 문구들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HTML만 일단 기본적으로 띄우는 그런 간단한 그런 거를만 띄워봤고요. 요거를 그 고객의 요청이 그 들어왔을 때, 커스터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거를 로드를 뒤쪽으로 연결을 해서 DB를 불러오고 이거를 밸런싱을 해주고 보안을 확인해주고 이런 걸 띄워야 되죠. 그래서 엔진엑스도 여기에서 좀 같이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1번까지는 했고 이두 번째 플라스크 디렉토리를 복사해서 얘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것도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좀 다 없애겠습니다. 아, 깔끔하네요. 까지 들어갔고요. 여기다 까지 들어고요. 그다음에 메이크 dir 얘네들 이렇게 다 조사를 해야 되죠. 일단 요 첫 번째 거에서 나가서 그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2번 디렉토리를 만들고 카피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그고요. 그 첫 번째 디렉토리로부터 두 번째 디렉토리를 카피해라. 그 똑같은 내용이 하나가 복사가 되겠죠. 두 번째 디렉토리 만든 걸 들어가고 그 첫 번째 디렉토리를 그 여기로 이동한 그 첫 번째 디렉토리를 지금 요 걸로 이거 이동해서 지금 이름이 지금 EX0인 상태인데 이 이름을 요걸로 변경을 해달라는 거.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실행. 그러면 ls 이렇게 해보면 마이 플라스크 우석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일단은 여기 지금 만든 디렉토리를 이동하고 패스 노트패드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노트패드가 이렇게 뜨고요. 노트패드에 리콰이어먼트를 이렇게 넣어줘서 얘네들이 한 번에 설치될 수 있도록 PIP 명령으로 한 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커도 또 해주죠. 도커 파일에 꼭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아까는 플라스크를 그냥 바로 띄워가지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도커 파일이 이제 빌드를 해준 도커 이미지를 빌드해 줄 때 파이썬 3.11.6을 가져와서 요거를 파이썬 기본으로 이미지를 빌드를 해라.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는 이게 우분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분투라서 유저의 이 SRC의 소스 쪽에 그 앱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앱 내에서 이제 파일들이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기본 디렉토리가 홈 디렉토리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도커의 홈 디렉토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카피를 지금 있는 요- 요걸로 이제 CD에서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그 WS 아까 플라스크 WS라는 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여기로 다 카피를 해라. 카피를 다 전부 다 똑같이 진행을 해라라는 거. 여기서 CP라고 해도 되고 카피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배시에서 돌아가는 거라서. 그리고 아니네요. 이거 도커에서 돌아가는 거죠. 도커니까 카피 명령으로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커 런 그 파이썬 이게 이제 뒤에 명령어들은 그 배시에서 똑같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PIP 인스톨 PI 업그레이드 PIP를 먼저 해서 보통 23점 현재 버전으로는 그 전 버전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PIP부터 먼저 인스톨을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PIP 인스톨, 그, 아까 R은 그 경로라고 그랬죠. 이 파일 경로에서 이 파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인스톨을 해달라라는 거고요. 그럼 리퀘어먼트를 여기 카피해서 모든 걸 복사했기 때문에 얘도 복사가 됐고, 그 상태에서 얘를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는 요 앱 서비스 디렉토리 안에 있는 my 앱이라는 거를 다시 워킹 디렉토리를 잡아달라. 여기에서 도커 자체의 워킹 디렉토리는 여기였지만 여기에서 다시 리퀘어먼트를 설치한 상태에서는 워킹 디렉토리를 my 앱으로 좀 더 한정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G 유니콘, 구니콘 바인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죠. 이게 잠시만요. 제가 이게 틀렸을 거예요. 아까 스펠링을 틀려가지고 이게 한번 안 돌아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파일. 아, G 유니콘인데 제가 G니콘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틀리게 되면 어디가 일어났지 하고 이렇게 모르겠거든요. 이거 G 유니콘으로 해서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대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도커 파일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거 보시면 노트패드로 그냥 열렸는데 윈도우는 얘가 자동으로 텍스트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이거 변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변환하는 게 이거거든요. rename 아이템 패스를 얘 이름을 바꿔주는데 new name을 도커 파일로 해서 바꿔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자 바꿔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도커 이미지 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커 컴포즈 전에 이 도커 파일만으로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드 해가지고 이름은 이렇게 T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거는 이제 이미지 빌드 하는데 그냥 도커 파일에 있는 전부 다 가져와서 빌드를 하고 타겟은 이 마이플라스크 W 우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라. 그리고 도커 이미지 ls 해보면 아마 될 겁니다. 그 이미지 ls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 이렇게 마이플라스크 해가지고 잘 들어온 거 볼 수 있죠. 도커 네트워크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만들어준 다음에 컨테이너 도커 컨테이너 런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 한 번에 받아지고 도커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 PS 해보면요. 이건 방금 전에 제가 띄웠던 도커 플라스크 리스트고 이거는 제가 어제 띄웠던 거 이걸 아직 안 죽인 이유는 어제 그 홈페이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접속해 보시라고 아직 안 죽여놨고 요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만든 겁니다. 방금 전에 만든 게 이거죠. 방금 전에 만든 게 이거고, 이것도 11시간 전에 띄어놨. 그리고 요거, 도커 로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막 했는데 에러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기 PSN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그럴 때 도커 로그 이렇게 해가지고 클리어 다시 가요. 도커 로그 플라스크 테스크 이렇게 해보면
이 컨테이너 개체에 대해서 로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잘 띄워졌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볼 수-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에러가 나냐면 지금 얘가 경로를 못 못 찾는 거죠. 지금 외부에서 들어왔던 게 이미 8001번으로 해가지고 잡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건데요. 얘는 제대로 띄워졌는데 지금 충돌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는 로그를 확인하세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 제가 8001로 엑스포즈를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변경해가지고 띄우게 되면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로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RM 해가지고 지우고요. 다시 빌드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뭐 PS에서 지금 안 쓰는 것들은 다 내릴게요. 어? 아, 알기로 돼. 제 거. 그 다음에 엔진엑스도 똑같이 이렇게 빌드를 해주고요. 이런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요. 이 업스트림은 이걸로 왔을 때 보내라라는 건데 서버 플라스크 테스트에 8080, 8081로 왔을 때 서버 리스트에 이렇게 보내라라는 거죠. 이게 원래 저희가 8081로 했었나요? 이쪽에서 8001로 했던 거. 플라스크로 넘어오는 트래픽을 도커 내부에서 엔진엑스로 넘겨주는 거고요. 위에서 저희가 8001로 했었죠. 그래서 8001로 컨피그도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집에서 도커 파일 한 다음에 그대로 이게 뭐냐면 엔진엑스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디폴트 엔진엑스 이미지도 ETC는 보통 리눅스에서 설정하는 것들이거든요. 엔진엑스에 설정값이 담겨 있는 게 이건데 여기에서 컨피규레이션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디폴트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먼저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만든 이 디폴트 컨피규레이션이 얘랑 같은 경우에 지금 있잖아요. 그 복사를 해가지고 얘, 얘로 위에 경로로 해서 넣어줘라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커맨드 엔진엑스에 지금 제 거 끊겼죠. 네, 화면이 안 보입니다.
잘 보시나요? 까맣게 보여요. 혹시 안 볼까요? 아, 이제 보입니다. 이 엔진에 그래서 여기에 컨피규레이션 넣고 커맨드 창에다가 엔진엑스 데모는 꺼라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얘를 저장을 하고 얘도 똑같이 텍스트, 점 텍스트 확장자 없애줘야 되죠. 도커 파일로 만들어 주려면. 그래서 이미지 빌드,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요.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 LS는 이거 빼도 되죠. 그리고 컨테이너, 얘 전에 거 지워주고.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빌드까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빌드 돼서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말, 이 플라스카가 엔진엑스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여기까지 해봤고요. 한번 이거를 해볼까요? 기존에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서 실행이 안 된다. 8081이 아, 5. 일단 얘네들 다 삭제부터 만들리고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그 다음 도커 컴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띄우는 거는 아까랑 똑같은 거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도커 컴포즈는 이게 방금 한 개 하고 설정 파일 만들고 한 개 하고 설정 파일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이 아니고 도커 컴포즈, 도커 파일을 만들었고 설정 파일도 다 만들어 놨으면 얘네를 폴더 구조로 만들어서 이걸 두 개의 서비스를 하나로 만들고 연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것들은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요 경로들을 그 지금 현재 경로로 해가지고 3번 경로로 해서 다 만들어 준 거고 노트패드에는 이렇게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한 번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도커 컴포즈가 이미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지금 여기 옆에 거랑 조금 다른 이유가
저는 이 서비스를 이렇게 위에 거 빌드해 줄 때 이 마이플라스크 우석이라는 걸 빌드하고 컴포즈넷을 이렇게 하고 이 볼륨을 두 개를 붙여줬어요. 그 기존에 여기 있는 애랑 이 페이지에 있는 애랑을 그 유저 앱이랑 페이지에 있는 걸로 이렇게 붙여줬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기본은 그냥 헬로우 도커 뭐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그렇게 뜨지 않고 구조를 그 예, 지금 이거거든요. 이 에셋, CSS, 자바스크립트, 그 HTML이 이제 저희가 바디로 쓰이는 그런 언어고 얘에 대해서 양식을 정의해주고 얘가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동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의해주고 여기 이제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고 해서 얘네들이 결국은 그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이건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 저는 그 뭐였더라? 그 웹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웹페이지에서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고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걸 그냥 그대로 이 구조로 해서 넣어준 겁니다. 이 구조죠. 아이, 얘네들이 이 구조로 마이플라스크에는 이 도커 파일이랑 그 리퀘스트먼트랑 그 앱이 있고 그리고 엔진엑스에는 디폴트랑 도커 파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에는 아까 그것들이 있고 도커 컴포즈가 있어서 여기에서 도커 컴포즈를 실행을 하면 WS죠. 지금 도커 컴포즈 파일이 있고 폴더마다 도커 파일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실행이 됩니다. 도커 컴포즈 업, 도커 컴포즈 파일을 실행해주고 빌드를 해주면서 동시에 실행도 해라. 그렇게 하면 두 개의 컨테이너가 동시에 생성이 되면서 네트워크도 한 번에 연결이 되고 실행이 지금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방금 실행을 해서 이 두 개의 컨테이너가 같이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81번으로 받아서 이쪽으로 아까 전달을 하는 거고, 저는, 아이고, 이렇게 했을 때 81번으로 지금 얘가 이제 81번으로 연결되고, 81번으로 연결된 게 이렇게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이 있을 때는 이게 뜨지가 않는데, 그럴 때는 도커 로그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아, 로그, 아, 로그 쓰네요.
도커 로고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났었고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커 컴포즈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내려가게 되죠.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리고 지금 있던 것들을 저는 싹 다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푸른 음, 이렇게 지금 중지된 컨테이너, 사용하지 않는 컨테이너, 뭐 이런 빌드 캐시를 제거하는 건 이렇게 되고요. 그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까지 모두 제외하는 건 이렇게 되고, 볼륨까지 모두 제거하는 건 이렇게 되고, 이미지만 제거한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걸 해서 컨테이너하고 네트워크 댕글링 이미지를 전부 다 제거를 중지된 걸 전부 다 제거하겠습니다. 위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지우는 범위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지워져서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정도 됐죠. 도커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음. 그리고 웹페이지 구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